이렇게 여유 있는 백신을 빌려달라고 해도 시큰둥한 미국 정부는 이제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나라 밖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여행을 금지하는 나라도 크게 늘릴 계획입니다. 나라 간의 백신 격차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Folks, I have good news. Everybody is eligible as of today to get the vaccine.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 직업이나 기저질환 여부에 상관없이 16세 이상 성인으로 확대됐습니다. 당초 5월 1일이 목표였는데 속도전을 벌이면서 열흘 이상 앞당겼습니다. We have enough of it. You need to be protected, and you need in turn to protect your neighbors and your family. So please, get the vaccine. 벌써 성인의 절반 이상이 맞았지만 백신 회의론이 퍼지고 있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99.6 survival rate. Why do you want somebody to contaminate your bloodstream with something that may or may not hurt you? 보건당국은 지역교회와 의사들에게 공문을 보내 접종을 독려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무부는 유입되는 바이러스도 막기 위해 내국인의 여행 금지 권고 국가를 곧 전 세계 8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북한, 러시아 등 34개국에 내린 4단계 여행 경보를 160개국 정도까지 늘린다는 겁니다. 중국과 일본은 위험 수준 높음인 3단계, 한국은 중간 수준인 2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 국가가 집단 면역에 박차를 가하면서 외부와의 차단도 강화하고 있어 우려했던 백신 격차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가진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규제였습니다. 그런데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크게 진 뒤에 방향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우선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을 살 때는 대출을 늘려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여당의 검토대로라면 소득이 1억 원 아래일 경우 9억 원짜리 집을 살 때는 절반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채 있는 집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매기지 않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당장 올해 내야 할 세금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지은 기자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에선 대출과 세금 규제를 푸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됐습니다. 현재 서민 실수요자에 대해서 LTV 10% 우대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요건이 너무 제한적이라서 그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현재 무주택자가 서울 등의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이하의 집을 사려면 집값의 40%까지만 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인 가구가 6억 원 이하의 집을 살 땐 집값의 절반을 빌릴 수 있습니다. 여당은 혜택을 받는 대상을 늘리고 살 수 있는 집값도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무주택인 연소득 1억 원 이하인 가구가 9억 원 이하의 집을 살 땐 집값의 절반을 빌릴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맞벌이의 경우 소득이 8천만 원을 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이미 9억 원을 넘는 현실을 감안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중 대출 한도를 더 받은 이들은 4%에 그쳤습니다. 여당은 종부세 기준을 어떻게 완화할지도 의견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1주택자의 종부세 현행 공시가격을 9억 원 초과해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냈습니다. 다만 상위 1%의 부동산 부자에게만 과세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간 종부세 완화에 선을 그었던 정부도 검토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그 부동산 종부세에 관한 얘기가 많이 있고 또 그것이 민심의 일부라고 한다면 정부로서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법이 통과되면 오는 11월에 받을 종부세 고지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늦어도 8월 전에 법이 통과되면 올해분부터 종부세 완화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여당에서 낸 법안대로라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로 16억 원짜리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다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보유세를 60만 원 정도 덜 내게 됩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시세가 16억 원인 서울 염리동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올해 공시가격은 11억 6천만 원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입니다.
이 집 한 채를 가진 집주인은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 4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12억 원 초과로 완화하면 종부세를 안 내도 됩니다. 보유세도 원래보다 60만 원 줄어든 340만 원이 됩니다. 이처럼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로 바꾸면 전체 공동주택의 약 2%, 26만 가구가 종부세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현재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이 전체의 3.7%, 52만 가구인데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여당에선 참여정부 때처럼 집값 상위 1%로 종부세 대상을 좁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1%에 매겼던 세금이 종부세라며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고 말한 이광재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1%로 대상을 더 줄여보면 대략 공시가격 15억 원 초과, 시세론 21억 원을 넘는 집을 가진 사람만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대략 15만 가구입니다. 이 경우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를 내는 집은 강남권에만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재산세 감면 대상도 기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59만 가구가 원래보다 재산세를 덜 내게 될 걸로 보입니다. JTBC 송재입니다. 규제를 해서 집값을 잡겠다던 여당이 선거에서 진 뒤에 바로 규제를 푸는 쪽으로 방향을 틀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 혼란을 줘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똘똘한 한 채를 사자는 이른바 영끌 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여당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과도한 규제를 푸는 건 맞지만 그간의 정책 방향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결과가 좋았으면 모르겠는데 집값도 못 잡고 민심도 잃어버린 상태니까 이번에 대패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제일 문제는 시장 원리를 무시한 거죠. 이제 정책을 내세워가지고 그거를 잡으려고 누르려고 한 것 자체가 에러였던 것 같아요. 전문가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성남 부동산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급조한 규제 완화책을 실행하면 집값이 들썩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철학도 없고 문제 제기하면 그때 조금 만지다가 또 풀었다. 일관성 없는 정부의 정책을 그냥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고 근본적으로 집값을 여전히 잡을 생각이 없다. 1주택자의 세금과 대출을 풀어주면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사기 위해 영끌하는 이들이 다시 늘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자칫 부동산 시장에서 전반적인 규제 완화를 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면 투기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세제가 서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고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또 불만이 쌓일 수도 있거든요. 세제를 낮추는 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주택 가격을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JTBC 서영지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조금 더 나갔습니다. 일부 2주택에 대해서도 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투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별장처럼 실제로 쓰고 있는 집이라면 두 채라고 하더라도 생필품처럼 취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달라진 여권의 분위기가 드러납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4.7 재보선 참패 뒤 처음 국회 행사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지사. 하지만 더 눈길을 끈 건 여당 참패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이었습니다. 실주거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한다면 생필품에 중원하는 보호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주민이 별장 개념으로 지방에 집을 하나 더 사 실제로 이용한다면 2주택 규제를 면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주택 정책의 초점을 가격에서 거주로 바꾸자고 제안한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 지사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실주거용에 대해서는 보호 장치를 확대하고 또 비주거용 투기 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해온 야당에서도 1가구 2주택에 대한 부담 감면까진 공식적으로 촉구하진 못하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여권 차기 대선 주자가 먼저 치고 나간 건 보궐선거 이후 달라진 여권의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다만 이 지사는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에 대해선 납득할 수 없다면서 현 정부의 기존 정책 기조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편 이 지사는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입장을 묻는 질문엔 깊이 반성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답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